안녕하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아주 이상한 미스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정작 우리 경제의 금고에선 달러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돈의 행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서 역대급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 돈, 이 원화의 가치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약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모순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그래프는 위로 치솟는데 원화 가치 그래프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 현상. 처음엔 다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뉴노멀이라는 게 우리 일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경제 숫자가 아니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 높다는 건 한마디로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넣는 자동차 기름값부터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까지요. 결국 그 부담은 전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으로 직접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수출로 벌어들였다는 그 어마어마한 달러,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수출로 달러를 벌면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투자도 하겠죠. 이 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달러가 쫙 풀리면서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딘가에서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요. 서류상으로 집계된 수출액하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가져온 돈의 차이가 무려 235억 달러였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같은 해 11월까지 누적으로 계산해 보니 이 차이가 얼마까지 벌어졌을까요? 1,685억 달러. 불과 몇 달 사이에 격차가 7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1,685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쌓아둔 외환보유고 전체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돈이 지금 우리 경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을 떠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이한 상황을 한 전문가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정상은 아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말이에요.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한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땐 절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기업들은 힘들게 번 달러를 한국으로 안 가져오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왜 달러를 해외에 놔둘 수밖에 없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선택만 놓고 보면요,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내가 기업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출해서 달러를 벌었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원화로 바꾸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달러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생존이 걸린 철저한 재무적 판단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개별 기업들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 경제 전체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져오니까 국내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가 귀해지니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 달러를 더 안 풀게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이 대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던 아주 중요한 안전망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전에는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수출로 번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그 돈을 해외에 얼마든지 심지어 무기한으로 둬도 괜찮게 된 겁니다. 결국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가 마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물꼬를 터주던 제도적인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거고요. 자, 문제 현상부터 그 근본 원인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해법이겠죠. 이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앞서 이 상황을 진단했던 권용현 관세사는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옛날처럼 수출 대금을 의무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둘째, 억지로 끌고 오지 말고 달러를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 같은 확실한 당근을 주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기업들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돈을 안 가져오는 건 없는지 관세청에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업들이 달러를 해외에 두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선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는 게 더 큰 이익이 되도록 그런 구조적인 유인책을 설계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밖으로 나가 있는 사라진 달러를 다시 안으로 불러들일 책임, 과연 개별 기업의 애국심에만 기댈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숙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